하루에 자기 행성을 3바퀴나 도는 감자 모양 위성, 눈사람처럼 두 덩어리가 붙은 채 우주를 떠도는 천체, 그리고 별을 한가운데 두고 완벽한 고리를 두른 채 아직도 정체를 알 수 없는 은하까지. 우주에는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기묘한 천체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어떤 건 러버덕을 닮았고, 어떤 건 붉은 직사각형 모양이며, 어떤 건 두 은하가 머리채를 잡고 싸우듯 뒤엉켜 있죠.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볼 녀석은 화성 곁을 도는 위성 포보스입니다. 생김새부터가 심상치 않은데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매끈한 공 모양이 아니라 울퉁불퉁 못생긴 감자를 쏙 빼닮았거든요. 사실 이렇게 찌그러진 모양인 건 덩치가 작아서입니다. 어느 정도 크기가 되는 천체는 자기 중력으로 스스로를 동그랗게 다듬는데 포보스는 그러기엔 너무 작았던 거죠. 감자처럼 생긴 위성은 사실 우주에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보스의 진짜 특이한 점은 생김새가 아니라 따로 있어요. 바로 화성에 너무 바짝 붙어 돌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가까운지 하루 동안 화성을 무려 3바퀴나 돕니다. 화성 표면에서 올려다보면 이 감자 위성이 하늘을 가로질러 부지런히 떠오르고 지기를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하는 진기한 광경이 펼쳐지는 셈이죠. 우리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꼬박 한 달이 걸리는 걸 생각하면 이 녀석의 속도가 얼마나 미친 듯이 빠른지 짐작이 가시죠. 그야말로 겁나게 빠른 감자인 셈입니다. 게다가 포보스는 화성에 너무 가까이 붙은 탓에 아주 먼 훗날 화성의 중력에 끌려가 산산이 부서질 운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포보스도 오늘 소개할 천체들에 비하면 정말 평범한 축에 듭니다. 다음 주인공은 눈사람처럼 생겼거든요. 이름은 아로코스인데 우리와는 상상조차 하기 힘들 만큼 아득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해왕성 궤도 넘어 심지어 명왕성보다도 훨씬 더 먼 태양계의 끝자락 어둠 속에 자리 잡고 있죠. 카이퍼 벨트라 불리는 얼음 천체들이 모여있는 아득한 변두리 지역입니다. 이 눈사람은 길이가 약 35km에 폭이 약 20km로 대충 웬만한 대도시 하나만 한 크기라고 합니다. 태양에서 워낙 멀리 떨어진 탓에 태양계가 갓 태어났을 무렵의 원시 물질을 거의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귀한 화석 같은 존재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게 까마득히 먼 곳에 있는 조그만 천체의 생김새를 우리는 대체 어떻게 이토록 자세하고 또렷하게 알고 있는 걸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가 직접 그 앞까지 찾아가 사진을 찍었기 때문이죠. 아로코스는 탐사선이 가까이 다가가 직접 관측한 천체 중에서 가장 먼 곳에 있다는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 거리가 어찌나 먼지, 그곳에서는 태양조차 그저 유난히 밝은 별 하나로 보일 정도죠. 명왕성 조사를 마친 뉴 호라이즌스 탐사선이 더 먼 우주로 나아가던 길에 이 눈사람을 만나 카메라에 담은 겁니다. 지구에서 수십억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까지 날아간 탐사선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토록 작은 천체의 얼굴까지 들여다볼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눈사람에겐 반전이 하나 숨어 있어요. 정면에서 보면 통통한 눈사람 같지만 옆에서 보면 알고 보니 아주 납작하다는 겁니다. 둥근 눈사람이라기보다는 눈사람 모양으로 찍어낸 쿠키에 가까운 셈이죠. 이렇게 두 덩어리가 나란히 붙은 모습을 보면 누구나 자연스레 두 천체가 충돌해서 하나로 합쳐졌구나 하고 짐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깔끔한 눈사람 모양은 두 천체가 그냥 아무렇게나 부딪힌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만약 두 천체가 빠른 속도로 세게 부딪혔다면 이렇게 사이좋게 붙기는커녕 산산조각이 났을 테니까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눈사람의 머리와 몸통이 서로를 천천히 맴돌다가 아주 부드럽게 만나 합쳐졌을 거라고 봅니다. 격렬한 충돌이 아니라 아주 느릿한 포옹에 가까웠던 셈이죠. 수십억 년 전 태양계 변두리의 고요한 어둠 속에서 두 덩어리가 천천히 다가가 하나가 되는 장면을 상상하면 어쩐지 뭉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덩어리가 하나로 합쳐진 천체가 또 있습니다. 바로 러버덕, 그러니까 욕조에 띄우는 노란 고무 오리 장난감을 쏙 빼닮은 67P 혜성이에요. 몸통과 머리에 해당하는 두 덩어리가 잘록한 목으로 이어진 모습이 정말 신기할 만큼 오리를 닮았죠. 원래 이름이 너무 길어서 그냥 67P라고 부르겠습니다. 여기서 P는 정해진 궤도를 따라 주기적으로 태양 근처를 다시 찾아오는 혜성이라는 뜻이죠. 마치 몇 년에 한 번씩 정해진 시각에 돌아오는 우주의 나그네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 67P는 그저 생김새만 귀여운 게 아니라 인류가 역사상 처음으로 탐사선을 착륙시킨 혜성이라는 점에서 아주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전까지 혜성은
그저 멀리서 망원경으로 바라보는 대상이었는데 이제 인류가 그 표면에 직접 발을 디딘 셈이니 그야말로 역사에 길이 남을 사건이었죠. 사실 처음 목표는 전혀 다른 혜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로켓 발사가 예정보다 미뤄지는 바람에 원래 가려던 그 혜성에는 도저히 갈 수 없게 돼버렸죠. 그래서 급히 갈 수 있는 다른 혜성을 찾은 결과 이 러버덕이 새 목적지로 뽑힌 겁니다. 그렇게 2004년 지구를 떠난 로제타 탐사선은 무려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날아 2014년 마침내 67P에 도착합니다. 혜성 하나를 만나기 위해 강산이 한번 바뀔 시간을 오롯이 우주에서 보낸 셈이죠. 그것도 태양계를 몇 바퀴나 크게 돌며 여러 행성의 중력을 빌려 속도를 얻은 끝에 겨우 따라잡은 거였습니다. 10년의 긴 여정 끝에 도착한 로제타는 필레라는 작은 착륙선을 혜성 표면으로 조심스레 내려보냈습니다. 중력이 거의 없는 혜성에 무언가를 사뿐히 내려놓는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까다로운 일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원래 정해진 지점에 내려앉아야 했는데 표면에 몸을 고정하는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그만 튕겨버린 겁니다. 결국 필레는 정해진 곳에서 두어 번 통통 튕긴 끝에 전혀 엉뚱한 지점에 가서야 겨우 멈춰섰죠. 착륙이라기보다는 사고에 가까운 도착이었습니다. 비록 예정에 없던 곳에 떨어졌지만 그래도 필레는 주어진 임무를 묵묵히 그리고 성실히 해냈습니다. 필레가 찾아낸 것 중 가장 놀라운 건 탄소와 질소가 풍부한 무려 16종류의 유기 화합물이었어요. 이 물질들은 생명 탄생의 재료가 될 수도 있는 복잡한 분자였죠. 그러니까 지구 생명의 씨앗이 어쩌면 이런 혜성을 타고 우주에서 날아왔을지도 모른다는 흥미로운 가능성을 살짝 엿보게 해준 발견이었습니다. 필레는 또 혜성 표면을 두드리고 찔러보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생각보다 훨씬 단단하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얇은 먼지층 안쪽에 오랜 세월 단단하게 다져진 먼지와 얼음 혼합물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푹신할 거라던 예상을 보기 좋게 뒤엎은 결과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로제타 본체는 혜성 한쪽에 전파를 쏘아 속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결과 혜성의 내부가 꽉 찬 단단한 돌덩이가 아니라 얼음과 먼지가 얽히고 설킨 스펀지 같은 엉성한 구조라는 사실이 드러났죠. 겉보기엔 단단한 바위 같아도 속은 의외로 텅텅 비어 가벼운 존재였던 겁니다. 이렇게 약 64시간 동안 알차게 조사를 마친 필레는 배터리가 바닥나며 긴 잠에 빠졌습니다. 활동 시간이 왜 이렇게 짧았을까요? 앞서 말했듯 예정된 지점에서 튕겨 나갔는데 하필 햇빛이 들지 않는 그늘진 구석에 떨어져 버렸거든요. 빛이 없으니 태양광 패널로 배터리를 다시 채울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참 안타까운 불운이었죠. 그래도 짧은 시간 안에 필요한 조사는 확실히 해낸 셈이죠. 엉뚱한 곳에 떨어지고도 제 몫을 다한 이 작은 착륙선의 이야기는 지금도 우주 탐사의 감동적인 장면으로 회자되곤 합니다. 여기까지가 태양계 안팎을 떠도는 작은 천체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제 스케일을 훌쩍 키워볼까요? 다음은 저 멀리서 빛나는 기묘한 성운들입니다. 성운이란 우주에 떠있는 거대한 먼지와 가스 구름을 말하는데 이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건 말머리 성운과 나선형의 헬릭스 성운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겉모습뿐 아니라 성격까지 완전히 정반대예요. 말머리 성운은 별이 새로 태어나는 요람이지만 헬릭스 성운은 반대로 별이 죽어가며 남긴 껍데기거든요. 탄생과 죽음이라는 우주의 두 얼굴을 각각 보여주는 셈이죠. 이 둘은 모양도 사연도 완전히 다른데 하나씩 살펴보면 그 차이가 더 뚜렷하게 다가옵니다. 먼저 말머리 성운부터 보죠. 이렇게 말의 머리 모양이 만들어진 건 근처에 있는 별들이 뿜어낸 강한 빛과 바람이 주변의 먼지와 가스를 조각칼처럼 깎아냈기 때문입니다. 별빛이 빚어낸 거대한 우주 조각상인 셈이죠. 물론 진짜 말 모양의 무언가가 우주에 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림자놀이처럼 실제 형태는 전혀 다른데 하필 지구에서 바라본 각도에서 우연히 말머리처럼 보이는 것뿐이죠. 다른 별에서 봤다면 전혀 다른 모양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깎임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어서 말머리 성운은 약 500만 년 뒤면 그 형체가 완전히 사라진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저 웅장한 말머리 모양도 우주의 긴 시간 속에서는 사실 아주 잠깐 스쳐가는 한 장면일 뿐인 겁니다. 우리는 운 좋게도 그 찰나의 순간을 함께 살고 있는 셈이죠. 다음으로 볼 헬릭스 성운은 지구에서 650광년밖에 안 떨어진 비교적 가까운 성운입니다. 헬릭스 성운은 꼭 우주가 우리를 지그시 바라보는 커다란 눈동자처럼 생겼죠. 그래서 신의 눈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 한가운데서 빛나는 동공 같은 건
바로 백색 외성이에요. 수명을 다한 별이 마지막에 남기는 작지만 무척이나 뜨거운 핵이죠. 이 성운도 한때는 우리 태양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별이었어요. 그런데 수명이 다하자 풍선처럼 거대하게 부풀어 오르더니 자신의 바깥 껍질을 우주로 훌훌 날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중심에 남은 백색 외성이 그 흩어진 가스를 환하게 비추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구름 모양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된 거죠. 별의 화려한 죽음이 남긴 마지막 유산인 셈입니다. 그리고 우리 태양도 수십억 년 뒤에는 꼭 이런 모습으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성운의 지름은 약 2.5광년에서 3광년에 이른다고 합니다. 빛의 속도로 달려도 몇 년이나 걸리는 크기이니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래서 헬릭스 성운은 지구에서 볼 때 밤하늘에서 보름달의 절반 정도 크기로 넓게 펼쳐져 보인다고 해요. 다만 워낙 어둡고 희미한 탓에 아쉽게도 맨눈으로 뚜렷하게 알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머리와 눈동자, 이 두 유명한 성운과 비교해도 전혀 밀리지 않는 정말 유별나게 생긴 성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붉은 직사각형 성운이에요. 사진이 번져서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성운 자체가 진짜 각진 사각형 모양입니다. 붉은 직사각형 성운도 헬릭스 성운처럼 별이 죽어가며 부풀어 오른 경우인데 아직 중심별이 충분히 뜨겁지 않아서 주변 가스를 본격적으로 환하게 빛나게 하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붉은 사각형은 별의 죽음이 아직 한창 진행 중인 미완성의 풍경인 셈이죠. 지금은 그저 먼지가 별빛을 반사하거나 특정 분자가 스스로 붉은 빛을 내는 정도죠. 그렇다면 이 성운은 대체 왜 이렇게 유별나게 각진 모양이 됐을까요? 이 성운의 중심에는 별이 하나가 아니라 두 별이 바짝 붙어있는 쌍성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중 수명이 거의 다한 늙은 별이 자기 바깥층의 물질을 서서히 우주로 뿜어내고 있는 거죠. 혼자가 아니라 둘이 얽혀 있다는 점이 이 성운의 독특한 모양을 푸는 열쇠였던 셈입니다. 그렇게 뿜어져 나온 물질 중 일부가 옆에 있는 짝꿍 별로 빨려 들어가면서 가스가 위아래 양방향으로 뿜어져 나온다고 추측되고 있어요. 두 별이 벌이는 이 미묘한 밀고 당김이 우주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각진 모양을 빚어낸 셈이죠. 그런데 사진으로는 납작해 보여도 실제로는 깔때기와 비슷한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사는 이 성운을 두고 뾰족한 꼭지를 서로 맞댄 두 개의 아이스크림 콘 같은 모양이라고 재치 있게 표현하죠. 우리가 정면에서 보고 있으니 납작한 사각형처럼 보일 뿐 옆에서 본다면 전혀 다른 입체적인 모습일 겁니다. 게다가 이 성운은 사다리처럼 층층이 나뉘어 있는데 이건 별이 물질을 끊임없이 내뿜은 게 아니라 수백 년 간격으로 뻐끔뻐끔 토해냈기 때문입니다. 마치 담배 연기를 한 번씩 끊어 내뱉듯 별이 주기적으로 숨을 몰아쉰 흔적이 그대로 층층이 새겨진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스케일을 또 한번 훌쩍 키워보죠. 지금까지는 위성이나 혜성, 성운을 봤다면 이제는 그 모든 걸 통째로 품고 있는 은하 차례입니다. 은하라고 하면 흔히 우아한 나선 모양을 떠올리지만 이렇게 더듬이가 달린 녀석도 있어요. 이 은하의 이름은 안테나 은하입니다. 양쪽으로 길고 가늘게 뻗은 구조가 꼭 곤충의 더듬이 같아서 붙은 이름이죠. 우아한 나선 은하만 보다가 이런 녀석을 보면 은하도 참 여러 모습이구나 싶어집니다. 그런데 이 은하는 사실 하나가 아닙니다. 두 은하가 지금 한창 서로 부딪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더듬이는 두 은하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서로의 바깥쪽에서 잡아뜯긴 별과 가스의 기다란 흐름인 셈입니다. 마치 두 은하가 서로 머리채를 잡고 다투다 흘린 흔적처럼 보이기도 하죠. 이렇게만 보면 조금 무섭지만 사실 이 안테나 은하에서는 꽤나 멋진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두 은하가 세게 부딪히며 그 안의 가스 구름이 짓눌리고 압축되면서 새로운 별들이 여기저기서 우르르 태어나고 있거든요. 사진에서 파란색이나 분홍색으로 빛나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푸른빛은 이미 태어난 젊고 뜨거운 별들의 무리이고 분홍빛은 갓 태어난 별들이 주변 가스를 달고 환하게 내는 빛이죠. 파괴적인 충돌 현장이 동시에 새 생명의 탄생지가 된다는 게 우주의 아이러니한 아름다움입니다. 이런 새로운 별의 탄생은 은하 한 구석이 아니라 은하 전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은하의 충돌이 완전히 끝날 무렵이면 무려 수십억 개의 별이 새로 태어나 있을 거라고 해요. 상상하기 힘든 규모의 우주적 대사건인 셈이죠. 그런데 이렇게 부딪혀 모습이 일그러진 은하가 안테나 은하 하나만은 아닙니다. 무려 28만 광년이 넘는 어마어마하게 긴 꼬리를 늘어뜨린 은하도 있고 조금 더 역동적으로 소용돌이 치듯
뒤틀린 은하도 있죠. 은하끼리의 충돌이 얼마나 다양하고 극적인 모습을 빚어내는지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하지만 우주에서 가장 기묘한 은하로 꼽히는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호그의 천체예요. 이 천체는 한가운데에 나이 많은 별들이 노랗게 뭉쳐 있고 그 바깥을 젊고 푸른 별들이 이룬 고리가 마치 자로 잰 듯 완벽하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사람이 일부러 그린 그림이라 해도 믿을 만큼 정교한 모양이죠. 어르신들을 가운데 두고 젊은이들이 둥글게 손을 잡고 도는 것 같은 참 기이한 모양이죠. 보통 은하는 별들이 중심에서 바깥까지 골고루 퍼져 있는데 이 천체는 가운데와 고리 사이가 텅 비어 있어서 더욱 낯설게 느껴집니다. 이 천체가 발견된 게 1950년인데 발견한 천문학자의 이름을 따서 호그의 천체라 불립니다. 생김새가 워낙 유별나다 보니 처음 봤을 때는 과학자들조차 이게 대체 뭔지 몰라 한참을 어리둥절해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된 이유를 두고 여러 가설이 나왔는데 크게 세 가지로 추려집니다. 하나는 아주 오래전 두 은하가 충돌하면서 지금의 고리 모양이 됐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원래 가운데에 막대 모양 구조가 있었는데 세월이 흐르며 사라졌다는 것, 마지막은 늙은 별 주변으로 차가운 가스가 흘러들면서 그 자리에 새 별이 무더기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저마다 그럴듯하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없는 가설들이죠. 문제는 이 중 어느 것도 확실하게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견된 지 70년이 훌쩍 넘은 지금까지도 아무도 이 고리의 정확한 정체를 밝혀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시원하게 딱 떨어지는 결말이 아니라 조금 답답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 호그의 천체에는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고리 안쪽 텅 빈 공간을 자세히 보면 작은 고리 하나가 또 보이거든요. 놀랍게도 이것 역시 은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하 안에 또 다른 은하가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물론 실제로 호그의 천체 속에 작은 은하가 쏙 들어있는 건 아닙니다. 그저 훨씬 더 뒤쪽 먼 우주에 있는 또 다른 고리 은하가 우연히 같은 화면에 절묘하게 겹쳐 찍힌 것뿐이에요. 그 위치가 어쩌면 그렇게 기막히게 맞아떨어졌는지 마치 우주가 우리에게 장난을 친 것 같기도 하죠. 그러니 다음에 이 호그의 천체 사진을 보게 되거든 저 작은 고리 하나가 사실은 상상도 못할 만큼 먼 곳에 따로 떨어져 있다는 걸 떠올려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이렇게 오늘은 우주 곳곳에 흩어진 기묘한 천체들을 하나씩 둘러봤습니다. 화성을 하루 3바퀴 도는 겁나게 빠른 감자부터 천천히 포옹의 하나가 된 납작한 눈사람, 생명의 재료를 품은 러버덕 혜성, 두 별이 빚어낸 붉은 사각형 성운, 그리고 70년이 넘도록 아무도 정체를 밝히지 못한 고리 은하까지 말이죠. 이 광활한 우주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채롭고 훨씬 더 엉뚱하며 아직도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껏 밝혀낸 건 그 광활한 우주의 아주 작은 조각에 불과하죠. 어쩌면 우리가 우주를 그토록 신비롭다고 느끼는 건 바로 이렇게 상식을 훌쩍 벗어난 존재들이 저 까마득한 어둠 속에 조용히 그리고 무수히 숨어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직 우리가 발견조차 못한 더 기묘한 천체들이 저 우주 어딘가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을 겁니다.